정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빨간 색깔로 표시할게요. 빨간 색깔로 표시한 거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 기억할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정의 뭐겠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출 실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는 문서예요. 결국에 너 미국한테 수출 얼마나 했냐? 얼마나 했고 너 뭐 팔았냐? 누구한테 팔았냐? 돈 얼마 받았냐? 이런 세부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회사에 취업해서 뭐 무역회사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서류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서류는 누가 작성할까요? 당연히 수출기업이 작성하겠죠. 수출하는 회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쟤한테 이렇게 팔았다. 쟤한테 돈 이렇게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서류겠죠. 됐어요? 됐죠? 왜냐면 이 수출시장 명세는 여러분들 책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에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책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억할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필수 기억. 여러분들 수출한다고 치면 미국 A 기업에게 제품을 $1,000치 수출하고 외상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냥 문제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 수출과 관련된 거는 영세율이에요? 과세예요? 수출은 영세율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영세율입니다. 그러면 영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부가세를 거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뭐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A, B, C 아시는 분들도 그냥 한번 들으세요. 이게 저고요. 저. C가 미국입니다. 미국. 됐죠? 제가 이렇게 C한테 제품을 매출할 거예요. 판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저는 미국한테 뭐 받아야 돼요? 미국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수출을 할 때 미국이 돈을 바로 줄 것 같아요? 나중에 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중에 줄 겁니다. 왜요? 제품을 저희 회사가 미국한테 판매를 했지만 이 미국이 제품이 미국한테 도착을 해서 제품을 뭔가 확인해 본 다음에 돈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해서 오케이 싸줄게. 요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중고거래 요런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엄청 날 거니까 물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준다고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전 제품을 판매한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어요? 수익 인식 시기 다들 아실 겁니다. 수익 인식 시기라는 건 뭐냐? 수익을 언제 잡는 게 맞는 거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저는 수익을 언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건을 판 날짜인 7월 1일 날 수익을 잡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익 인식 시기 수출과 관련된 거는 언제예요? 물건을 판매한 날이라고요, 그냥. 요게 여러분들 수출과 관련된 용어로 바꾸면 선적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선적일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한테 물건을 보내주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미국한테 던질까요? 아니죠. 그렇죠? 뭐 배나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보내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 물건을 싣는다. 요 행위를 선적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물건을 판매한 날 맞겠죠.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러면 선적일자 날짜 언제예요? 7월 1일자 맞나요? 그렇죠. 요때 부가세 유형을 16 수출이라고 잡을 거고요. 맞아요. 분계로 따지면 어떻게 잡아요? 대변에 제품을 수출하면 돈을 벌어요, 써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니까 제품 매출하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몇 달러요? 1000달러요. 됐어요. 그리고 외상으로 받을 거니까 차변에 뭐 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미수금이에요? 항상 원재료, 제품, 상품을 거래할 때는 외상 매출금 또는 바드럼이었죠. 외상 매출금 1000달러. 맞아요. 요거 뭐 제품 팔았는데 미수금 아닌가 요러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정말 혹시나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회계일급 파일 있다라고 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아마 오늘 오전반인가 수업했던 걸 텐데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차이를 설명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차이를 설명해 놨으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던 회계 1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계 1급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계 1급 자격증 따봤자 뭐가 좋아요? 그렇죠? 회계 1급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회계 1급은. 세무 2급부터가 취업이 잘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 1급은 여러분들이 막 굳이 못 땄다고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고요. 하지만 회계 1급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자격증도 쉽게 따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제품 매출과 외상 매출과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이런 전표를 적을 때 1000달러라고만 적은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수출할 때도 원화로 환산해서 장부, 회계 처리하자. 요게 기업 규칙입니다. 모든 회사들의 규칙이라고요. 되나요? 뭘로 환산한다고요? 원화로 환산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장부를 쓰는 이유가 우리의 장부를 볼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장부를 볼 사람들한테 깔끔하게 우리나라 돈이 원화로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외화 뭐 있어요? 달러, 엔화, 위안화 이런 건 알죠. 근데 뜬금없이 뭐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그런 데는 여러분들 환율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원화로 환산해 놓자. 이게 모든 기업들이 정한 규칙이라고요. 뭔가 딱 봐도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죠? 원화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환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1달러당 환율이 필요한 겁니다. 맞나요? 1달러당 환율이 필요한 거 다들 알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환율이 있어야 그만큼 원화로 환산을 할 겁니다. 맞죠? 환율이 있어야 원화로 환산을 해요. 그럼 봤을 때 요때 환율을 제가 요때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달러당 1000원. 그러면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인데 몇 달러어치 팔았다고요? 1000달러어치 팔았으니까 원화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달러랑 1달러당 환율을 곱해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달러 환율 그냥 요 골뱅이로 쓸게요. 1000원. 1000원. 여기다 곱하기 환율 1000원. 해가지고 외상 매출은 100만 원, 제품 매출도 100만 원. 이렇게 원화로 환산하는 게 기업들이 정한 규칙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다. 맞아요. 1달러당 환율이 도대체 무슨 환율인데 1000원을 곱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요게 선적일 환율이라고요. 됐나요? 왜요? 지금 물건 판매한 날 수익 잡자. 맞아요. 그게 7월 1일이었고 요때 당연히 환율 원화로 환산할 거니까 7월 1일 물건을 판 날짜의 환율이 선적일자 환율로 곱해서 원화로 이렇게 환산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오늘 물건 팔았으니까 오늘 날짜의 환율로 환산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돈을 1년 뒤에 받을 거다. 그렇다고 1년 뒤의 환율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오늘자의 환율로 환산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할 때 원칙이 무슨 날짜 환율로 환산한다고요? 선적일 환율로 환산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문제 쓰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프로그램 쓰는 거. 이따가 보면 알 겁니다. 뭐야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할 정도예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쓱 바꿔볼게요. 문제를 쓱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 이게 두 번째. 이렇게만 써놓으면 아까 이 문제랑 똑같죠. 이 문제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1000달러를 수출하고 외상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그중 500달러는 물건을 판 날짜가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일. 그중 500달러는 6월 5일에 계약금으로 미리 수령해서 원화로 환산하였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됐어요? 요때는 계약금 받은 게 없었고요. 요때는 계약금을 6월 5일자에 500달러를 받았던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똑같죠? 똑같이 선적이라는 1000달러입니다. 그러면 요 문제가 여러분들 이 정답이랑 얘랑 정답이랑 똑같을까요? 다른 겁니다. 왜 달라요? 얘는 1000달러를 물건 판 날짜의 환율로 환산하자는 게 원칙이었지만 1000달러를 1달러당 1000원으로 다 환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500달러는 옛날에 받았던 건데 이거를 왜 1000달러로 환산해요? 맞나요? 됐어요? 그럼 봐보죠. 좀 더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그냥 1000달러 할게요. 1000달러. 결국에 제품을 1000달러치 수출했는데 나중에 1000달러 받을 줄 알았는데 1000달러는 이미 다 받았었대요. 언제요? 6월 5일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적일은 지금 현재 날짜는 언제예요? 7월 1일이죠. 지금 물건 판 날짜. 근데 뭐도 나와야 돼요? 환율이. 6월 5일 환율도 나와야겠죠. 왜요? 요때 돈 받았다면서요. 미리. 요때 돈을 6월 5일 날 받았었으니까 분명히 돈을 받았으니까 회계치를 해놨었겠죠. 요거 환율을 얼마라고 가정하냐? 달러당 1달러당 1200원이라고 할게요. 1200원. 뭐야? 왜 안 쓰죠? 됐어요? 됐죠? 그러면 6월 5일자부터 회계치를 한번 해볼게요. 6월 5일자. 보통예금을 입금됐다라고 칠게요. 보통예금. 얼마 입금됐다고요? 1000달러 다요. 대변에 제품 매출인가요? 아니죠. 왜요? 6월 5일자는 제품을 판 날짜가 아니라고요. 그냥 계약금만 받은 날짜라고요. 됐어요? 이거 저번에 분기 문제 풀 때
풀었던 얘기잖아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었습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 얼마예요? $1,000. 맞아요? 그렇죠. 근데 6월 5일자도 똑같이 뭘로 환산해야 돼요?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고요. 됐어요? 근데 원화로 환산할 때 여러분들 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받은 날짜인 1,200원으로 환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1,200원일 겁니다. 왜요? 6월 5일자에 7월 1일자 환율이 1,000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환율을 아는 사람은 없죠. 미래 환율을. 맞아요. 그러면 요때 6월 5일자 환율인 달러당 1,200원 여기도 곱하기 1,200원 이렇게 환산했을 겁니다. 맞아요? 얼마예요? 120만 원일 거고 여기도 120만 원일 겁니다. 다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물건 언제 팔았다고요? 7월 1일. 요때 똑같이 부가세 유형 부가세 유형 16수출 잡았을 거고요. 맞아요. 또 원화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를 했겠죠. 또 그죠? 근데 원화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환산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120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요때는 미리 환산한 게 없었으니까 그냥 물건 판날짜의 환율로 환산을 했지만 지금 밑에 문제는 이미 환산을 한 다음에 제품을 팔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요때는 분기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으로 뭐 없어요? 선, 수금, 부채 얼마 없어요? 120만 원 없애고 대변에 뭐예요? 이때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얼마예요? 120 이렇게 잡는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이해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분명히 이해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 결론 도출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 지금 계속 환율 얘기하고 있죠. 선적일 환율이 나왔었고요. 첫 번째가 선적일 환율.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환율이라고 안 썼지만 미리 돈 받은 날짜 환율이었죠. 아까 미리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6월 5일 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무슨 환율이라고 부르냐? 환가일 환율이라고 불러요. 이미 원화로 환산했다라는 환율입니다. 됐어요? 환가일 환율. 됐어요? 선적일 환율, 환가일 환율. 됐어요? 요 중에서 빠른 날짜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적일 환율과 환가의 환율 중에서 빠른 날짜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다. 봤어요?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얘요. 얘 물건은 돈을 먼저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죠. 그냥 수출했다. 7월 1일 날. 그리고 7월 1일 날 그냥 전표 쓰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환가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제가 환가했다라는 건 미리 돈을 받아서 원화로 환산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지금 팔고 돈 나중에 받을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환가한 게 없을 겁니다. 환가한 게 없을 거니까 그냥 선적인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하신 거예요. 됐어요? 왜요? 얘는 선적인 환율은 7월 1일이고 환가일 환율은요? 없다고요. 환가일 환율. 됐어요? 얘 보세요. 얘는요?
선적이 또 몇 월 며칠이었어요? 7월 1일. 환가일은 언제였어요? 6월 5일 맞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방금 제가 요거 금액들 잡을 때는 여러분들 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했어요? 1,200원으로 환산했어요? 1,200원과 달러당 1,000원 중에서 뭘로 환산했어요? 제가 1,200원으로 환산했죠. 왜요? 요 날짜가 더 빠르니까요. 7월 1일보다. 이미 원화로 바꿨는데 굳이 나중에 환율로 왜 바꿔요? 이미 바꿨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A입니다. 어이구 뭐야. 여러분들이 A예요. A. 여러분들이 B한테 물건을 팔았대요. 물건을 7월 1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제품을. 근데 B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6월 5일에 내가 $1,000 다 줄게. 미리 줄게. 나 이거 갖고 있으면 써버릴 것 같아. 너 줄게. 제가 오케이 하겠죠. 오케이. 하고 저는 은행 갈 겁니다. 은행 가서 뭐 할 거예요? $1,000. 원화로 바꿔서 통장에 넣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 맞아요. 요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요. 맞아요. 이 120만 원 환율에 따라서 이제 바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미 원화로 바꿨는데 나중에 환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실제로 파는 날짜에 7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 거. 예를 들어서는 이거 아무 상관없다고 이미 돈으로 바꿔버렸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저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얘기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적일 환율과 환가일 환율 중에 빠른 날짜로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다. 딱 요거만 기억해도 다 맞춰요. 절대 안 틀립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이해가 회계라는 거 세법이라는 거 자체가 100% 이해되기는 힘들긴 할 겁니다. 이해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우선 상부 1급부터 붙자라는 마인드로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다고요. 우선은 프로그램 같이 먼저 켜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쪽 82에 들어가서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이쪽 부속명세서 로마자 1번 가운데 쪽에 수출실적 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저랑 풀면은 대충 어디 쪽에 있는지 아시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시험 때 내가 어디 자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 사용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실적 명세서 이렇게 치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부가세와 관련된 서류예요? 소득세랑 관련된 서류예요? 지금 부가세랑 관련된 서류 맞나요? 그렇죠? 이 부가세와 관련된 서류 여러분들 부가세는 몇 개월마다 신고해요? 3개월마다 신고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이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기 예정 신고 1기 확정 신고,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다들 아실 겁니다. 1기 예정 신고는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1월부터 3월에 대한 거를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고요. 1기 확정 신고는요. 4월부터 6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들 이거 기억하죠? 7월부터 9월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고 확정 신고는 10월부터 12월에 대한 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맞아요.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서류를 어떠한 서류를 키던 이렇게 조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회 기간도 여러분들 항상
1월부터 3월 또는 4월부터 6월 또는 7월부터 9월 또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3개월씩 조회기간을 입력해야 돼요. 1기 예정신고 때 내야 되는 서류냐 1기 확정신고 때 내는 서류냐 2기 예정신고 때 내는 서류냐 이런 식으로 분기별 납부기 때문에 저희가 조회기간도 분기씩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1기 확정신고 기간의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언급을 할 거라고요. 모든 부속서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1기 확정 기간인 4월부터 6월을 4월부터 6월 요렇게 어느 부속서류든 요렇게 3개월씩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써 있네요. 과세 기간별 입력. 됐어요? 그럼 봤을 때 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요? 4월부터 6월. 요렇게 하면 1기 확정이구나 라고 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못 입력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럼 봐보죠. 이게 문제가 끝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그냥 이거가 3개가 끝입니다. 그렇죠? 이거 3개가 끝. 이거 3개가 끝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수출 실적 명세서는 수출과 관련된 서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국이 일본, 미국, 영국이 나왔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얘한테도 수출하고 얘한테도 수출하고 얘한테도 수출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수출할 때도 그 서류에 번호가 있어요. 어떤 서류인지. 그래서 이 번호를 여기다가 신고번호에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쓰라고 대놓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일본 거만, 요거만. 여기다가 13041 20044589 영어로 X. 되나요? 이거 짝대기 보이시죠? 짝대기 이거. 요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민번호의 수가 똑같죠? 수출신고번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짝대기 쓸 필요 없이 그냥 쭉 쓰시면 알아서 맞춰질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쓰래요? 선적일자를 쓰래요. 선적일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월 6일이라고. 2018년도 4월 6일. 맞아요. 통화코드. 통화코드는 무슨 말이에요? 어느 단위냐? 어느 나라의 화폐냐? 뭐래요? 통화. JPY,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통화코드 F2번. 항상 조회키는 F2번인 거 다들 아시죠? F2번 누르세요. 여기 똑같이 쓰시면 돼요. JPY. 요렇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환율이 문제라고요. 환율. 왜요?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라고 써 있고 선적일 환율, 환가일 환율 2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그럼 보니까 선적일자 보니까 4월 6일이고요. 그렇죠? 환가일자 보니까 4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짜의 환율로 환산한다. 맞아요. 선적일과 환가일을 지금 보셨을 때 빠른 날짜가 언제예요? 딱 봐도 4월 6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선적일 환율인 예로 원화로 환산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맞아요. 됐어요. 근데 조금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시험 문제가 달러 얘기만 나와요. 달러 얘기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화폐인 엔화가 나온 겁니다. 엔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100달러당 환율이 얼마라고 불러요? 1달러당 환율이 얼마라고 불러요? 항상 1달러당 환율이 얼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이버에 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달러 환율 치면. 그러면 요거 보니까 환율이 100엔화당 994원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 환율을 쓸 때는 1엔화당 얼마인지 요거를 써야 된다고요.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994원은 몇 엔화라고요? 100엔화당 994원이라고 여기에 써 있죠. 하지만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1엔화당 원화로 얼마인지 쓰셔야 된다고요. 100엔화당 994원이면 1엔화는 얼마예요? 9.94원이 되겠죠. 맞아요. 얘를 1로 가려면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1이 되죠. 얘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이거 다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환율에다가 9.94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외화 총 몇 엔화인데요. 수출액이 30만 엔화, 30만 엔화. 이러면 끝. 왜요?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는데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를 생략하라면서요. 왜요? 어디 회사에 팔았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 문제 몇 점짜리? 3점짜리. 그러면 요렇게만 써도 일본에 대한 1점은 맞겠죠. 됐죠? 자, 두 번째 거 또 써보죠. 1305-1001-460X 선적일자 언제예요? 5월 18일. 통화코드 이번엔 USD죠. F2번 눌러서 USD. 환율.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딱 봐도 12일이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환가일 환율 얘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당 1080원. 여기다가 1080원. 몇 달러치 팔았는데요? 6만 달러. 이러면 이거도 끝. 정말 간단하죠? 세 번째 13064251470441X 선적일자 또 언제예요? 6월 30일 2018년도 6월 30일 통화코드 또 USD라고 쳐도 되고 미국이라고 쳐도 돼요. 무방합니다. 환율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아파도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선적일 환율인 달러당 1110원을 쓰시면 돼요. 1110원 몇 달러치 수출했는데요? 7만 5천 달러. 어렵나요?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만 기억하면 다 풀린다고요. 뺐어요. 요렇게 하고 저장, 일제 저장, F10번 저장 누르고 나가시면 이 문제 끝. 됐어요? 됐어요? 어떠한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막 죽도록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분계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분들이 있고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요거 쓰는 것 자체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요렇게 설명까지 드리고 문제까지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요러면 한 60%, 70% 정도만큼은 좀 풀 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항상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답도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정답, 답.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볼 때는 답도 한번 봐야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조금 더 공부하기 수월하시겠죠? 그 다음에 87회 받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다 끄시고 세무이익 기출문제 87회 87회면 그나마 좀 최근 회차 시험 문제죠. 앞쪽 풀기 다 끄시고 텍스 수험번호 121 이게 뭐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수업번 6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다 1이에요. 그냥 이거 뭐 출제 한국사무소에서 오타 낸 것 같아요. A형 감독가기 번호 1580 됐어요. 더 프로그램 켰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또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죠. 딱 봐도. 그렇죠? 그리고 문제 보니까 아까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그냥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들어갔기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부터 시켰어요?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해라라고 두 가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부터 시켰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먼저 입력을 하죠. 들어가서 여기 회계관리 탭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 보니까 네, 여기 있네요. 선적일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일도 있죠. 신고일자는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나 12월 15일 날 물건 팔 거야 라고 신고한 날짜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낚시로 나오기 때문에 혼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날짜 12월 15일. 12월 15일 요거 본 겁니다. 됐죠?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선적일. 유형 수출이니까 16 수출. 품목은 뭐 팔았대요? 문제에서 뭐 딱히 뭐 팔았다라는 말은 없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그냥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저 몇 개 수출할 거래요? 수량 150개. 하나당 300달러씩 팔 거래요. 하나당 300달러 받을 거고 150개 팔 거니까 곱하기 300달러 하시면 되겠죠. 요게 총 받을 돈이 되겠죠? 맞아요. 요게 45,000달러가 될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근데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이쪽 보시면 결제 조건. 자, 결제 조건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적일 환율, 환가일 환율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 보니까 후불이랍니다. 적재일로부터 35일 이후에 받을 거래요. 그럼 외상이네요. 그럼 환가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물건을 지금 돈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5,000달러에다가 선적일 환율인 12월 15일자 환율 1210원. 1달러당 1210원. 요렇게 곱하면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고가에 그냥 뜨겠죠. 공가에. 회계일급 때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그냥 회계일급 때 풀어봤지만 회계일급에 좀 깔끔하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조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0원 곱하기 얼마였죠? 45,000달러였나? 요거네요. 5,445만원. 5,445만원. 그래서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선적일 12월 15일 환율 1달러당 이렇게 할게요. 1달러당 1210원 곱하기 수량 150개 단가 300달러 해서 요 금액이 45,000달러였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환율 달러당 1210원 곱하기 45,000달러 계산을 하면 금액은 방금처럼 5,445만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이 정도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거래처 누구래요? 얘래요 얘. 그쵸? GA 얘 나왔고 항상 16 수출의 짝꿍은 영세금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직수출. 여기 뭐 직수출이라고 나왔지만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다고요. 항상 1번 직수출이라고요. 됐어요?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수출 신고번호 회계급 때 이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써본 적 없죠? 이 문제에서는 신고번호가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걸 여기다가 써볼게요. 제가 010 0523 00000102
됐어요. 그냥 쓴 겁니다. 붕괴 유형 3번 혼합 항상 3번. 카드일 때 빼고는 항상 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돈 언제 받을 거라고요? 적재일로부터 35일 이후에 받을 거니까 그냥 매상 매출금이겠죠. 됐나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메인 매출점표 입력이죠. 문제에서 시킨 거 얘는 했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나 시켰기 때문에 배점이 5점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없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부속소리 문제가 꺾을게요. 이거 입력했으니까. 아까 제가 요거는 파란색이었고 다른 것도 막 요런 것들은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했잖아요. 대부분 빨간색이 3점, 부가신고가 7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대부분이라고요. 대부분. 요게 방금처럼 5점으로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90%가 3점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냥 메인 매출점표 하나 입력하라고 하는데 저 배점을 더 준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 하라고 했어요? 예행 끝냈으니까 끝. 이제 수출시장 명세서. 이번에 또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3개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죠? 수출시장 명세서 들어가서 10월부터 12월. 됐나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전표 입력을 먼저 했었죠. 메인 매출 전표. 맞아요.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 여기 전표 블록이라고 있나요? 여기 보이시죠? 전표 블록이. 이 전표 블록을 누르시고 얘 누르시고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12월 15일자의 전표가 나올 겁니다. 요거를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전표가 딸려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저희가 방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통화 코드, 뭐 달러 이런 거 적었나요? 안 적었죠. 환율 적었나요? 외화 몇 달러 받을지 적었나요? 안 적었으니까 안 뜨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여기 써드린 거 그냥 저희가 계산해서 적은 거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적은 적은 없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적으면 돼요. 지금 달러 얘기 나오고 있죠. USD. 맞아요? 그럼 여기 또 USD. 환율 얼마였어요? 선적이 1210원. 외화 몇 달러였어요? 45,000달러. 끝. 이 문제 끝이에요. 5점짜리가. 되나요? 문제 푸는 요령은 항상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줄 아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금처럼 3점짜리가 출제될 때가 있고 5점짜리가 출제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 90%가 3점짜리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점짜리인 거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벌써 9개 중에 하나 배운 거예요.